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며칠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천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평의 경우 나흘간 17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가 인천 곳곳에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유찬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현재 인천에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인천은 지난 14일 오전 5시를 기해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나흘간 연수구 동춘동과 부평구 구산동은 각각 누적 17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 인천에는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나흘간 공가나 담장 붕괴, 토사 유출, 침수 등 소방본부 피해 접수만 53건입니다. 또 지자체 피해 접수도 21건인데요. 현재 모두 복구된 상태입니다. 인천시장이 직접 침수 지역과 붕괴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는데요. 집중호우로 담장이 무너진 남동구 구월동 빌라를 비롯해 부평구 십종동의 무허가 건물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는 을왕리와 왕산, 한화계와 실미 등 중부지역 해수욕장 4곳과 해변 산책로 4곳, 친수공간 산책로 2곳 등을 시민 안전을 위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산사태와 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곳을 긴급 점검하는 등 예찰은 물론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 저지대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때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하차도 침수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지하차도는 그러면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집중호우마다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하면서 인천에서도 자동 진입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하며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 지역 내 지하차도는 모두 37곳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9곳, 연수구 7곳, 중구와 남동구 각각 5곳, 부평과 미추홀 각각 4곳, 계양 3곳 등입니다. 주로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 종합건설본부나 인천시설공단에서도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지하차도는 빠르게 물이 차고 대피가 쉽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지난 2020년에는 부산에서 지하차도가 물에 차 큰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지난 15일이었죠. 충북 청주시 오송 분평 2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16대가 잠겨 1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호우 관련 자동 차단 시설 구축과 원격 차단 등의 대책을 내놓았고 상습 침수 지하차도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데요. 인천도 지하차도 곳곳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동구의 경우 지난 2021년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진입 차단 시설은 LED 전광판과 경광등, 방송 설비, 수위계, CCTV와 차단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내 침수 정도가 0.3m에 도달하면 차단막 등이 원격으로 작동돼 지하차도를 막도록 안내하고 있고 우회 도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미추홀구도 올해 5월 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고속 종점 지하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침수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부평구 역시 올해 송내 지하차도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 구역인 삼산동 토끼굴과 삼삼동 37-2 보행도로에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배수 펌프만으로도 충분한 곳은 지하차도마다 2개에서 4개의 펌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수위계가 집수정에 일정 용량이 찬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유찬 기자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이렇게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물론 비 피해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름 축제나 행사 일정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는 이번 주말 워터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계양 아라뱃길 수변 공간을 활용한 첫 축제에 사전 예약도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문제는 장맛비와 맞물린 축제 시기. 지난주부터 쏟아진 물폭탄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이 흘러넘치고 산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도 큰 변수. 축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도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계양구는 뒤늦게 축제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축제 참여객들의 안전은 물론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희생된 피해자와 그다음에 그 유족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행사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8월 안에 지금 섭외해서 그렇게 다시 일정을. 축제가 예정된 장소는 아라뱃길 수변 공간. 유동적인 여름 날씨에 장소의 특성도 있다 보니 기왕 일정을 미룬 만큼 안전사고 대비책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아라뱃길이 이제 수변 공간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비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제 그 지속적으로 기상 파악도 계속 해야 되고, 카약 체험이라고 하기로 했고,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전문 안전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질서 유지에 대한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거는 업무 강화로. 한편 계양구는 이번 주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천마산 자연 물놀이장 역시 안전을 위해 개장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불법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 지자체는 연수구와 남동구, 중구 등 3곳뿐인데요. 연수구는 96개, 남동구는 17개, 중구는 5개의 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부평구를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데다 일부 정당에서 형사 고발 등의 압박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 등을 위협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나머지 지자체를 설득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도시가스 기본요금도 9년 만에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8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840원에서 160원이 오른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초 전문기관 용역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제안됐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낮추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각 가구는 연간 2,110원 수준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호남대 문현철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이 도심 침수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침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수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빗물이 어느 곳을 향해서 흘러가겠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낮은 곳에서는 주로 어떤 곳들일까요? 네, 지하차도, 지하도, 지하시설,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가급적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것이 나와 나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리 대비를 했어도 예상하지 못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요. 크게 도시와 약간 외곽 지역, 농촌과 접해 있는 외곽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린다면요. 도심에서는 만약에 침수가 발생한 곳은 그 장소적으로 주로 낮은 곳 지하시설들이겠죠. 지하차도에서 이번에 오송 지하 차도 침수 참사처럼 지하차도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빗물이 차오른달지, 또는 참 지난해 포항에서 있었던 주차장에 빗물이 이렇게 침수가 된달지, 또는 참 지난해 여름
서울 몇몇 구에서 발생한 반지하 시설 침수 참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반지하 시설, 지하 주차장, 지하 도로, 지하 차도 이런 곳이 침수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그러한 침수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한 곳이라면 차를 버리고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즉시 이 출구 쪽으로 향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전속력으로 뛰쳐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량 비가 오면 바로 바깥으로 나와서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하는 곳이라면 절대로 운전하면서 지하차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이 차기 시작한다면 절대로 차를 빼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 차도 그런 참사와 참 지난해 포항 주차장 참사 그리고 지난해 여름 서울의 반지하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남대 문현철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에 배준영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당 중 10곳의 시도당 위원장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인천은 배준영 의원을, 경기도는 송석준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은 한 지역에 단수 후보가 추천되면 추대하고 복수일 경우에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시도당 위원장 10명 모두 단독 입후보에 추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남은 나머지 7개 시도당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선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선출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계양구의 핵심 추진 사업인 계양 꽃마루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계양구는 이달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유지 7만 제곱미터를 271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1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전체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계양구가 분할 매각을 요청하면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양 꽃마루 복합 스포츠타운은 7만 제곱미터 규모의 골프장과 스케이트장, 암벽 등반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체육 공간인데요. 구는 부지 매입과 동시에 후속 절차를 서둘러 빠르면 2025년에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이른바 새싹 지킴이 병원으로 지정된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천우리병원에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공공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싹지킴이 병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새로운 이름으로 진료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피해 아동에 대한 회복 지원, 의료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부천시가 태풍과 강풍에 대비해 지역 교회 첨탑 103곳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정기 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 지지대의 흔들림과 기울기, 균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부천시는 관리 상태가 부실하거나 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보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7일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과 김포 제1공업고등학교 학생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4번째 중소기업 청년 이음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시설 등을 탐방한 뒤 CEO, 현직자로부터 특강을 들었는데요. 김포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챗GPT를 활용한 입사 서류 작성법과 비즈니스 매너 특강, 김포시 청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